새벽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차갑고 말없이 갈라졌습니다. 구청 민원실 문이 열리자 은주는 숨을 고르고 번호표를 쥐었죠.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기침을 했습니다. 직원의 이름표가 번들거렸고 은주는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모았습니다. 서명하시면 접수됩니다. 직원의 말에 손등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은주는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긴 세월이 한 줄로 접히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한 번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창구 유리 아래로 서류가 빨려 들어가며 사진처럼 작아졌습니다. 다 처리되면 문자 드릴게요. 직원은 무표정한 목소리로 안내했죠. 은주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겨울 햇빛이 낮게 깔려 그림자를 길게 끌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붉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폰을 보며 웃었고 은주는 그 웃음의 온도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와서도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평생 타던 노선인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입술에 바른 연한 틴트가 겨울빛에 퇴색되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길까 카페의 종이 간판을 흔들었고 종소리가 얇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오후에 도착했고 낡은 가구들은 신속하게 분해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명부에 이름을 적으며 몇 번이나 동을 확인했죠. 원룸이에요. 짐이 많지 않네요. 이삿짐 기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웃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앨범들은 상자 하나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사진 속에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타인의 얼굴처럼 낯설었습니다. 고무줄로 동여맨 상자의 사진이라 적고 테이프를 눌렀습니다. 붙인 테이프가 매끈하게 밀착되자 불필요한 떨림도 함께 봉해지는 듯했죠. 트럭 문이 닫히며 금속성 울림이 복도에 길게 퍼졌습니다. 새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새 층을 오르는 동안 숨이 가빴고 문고리를 돌리자 가벼운 먼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창으로 겨울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와 바닥에 얇은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톡톡 소리를 냈고 빈 방은 그 소리를 크게 키워 돌려주었죠. 은주는 첫 번째로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두 번째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와 커튼도 없는 창틀을 매섭게 스쳤습니다. 냉장고에 생수 2병을 넣고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새로 만든 카드 사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내 이름으로만 된 거예요. 그녀는 낮게 말하며 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든든하게 울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은주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른 풀잎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감촉이 얇게 전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는 장면이 스쳐갔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관절을 한 번씩 펴고 접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금방 익숙해지겠죠.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운동기구에 기대선 할머니 둘은 은주를 힐끗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눈길에 딱히 악의는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번질 때까지 그녀는 공원의 바깥 둘레만 따라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계단참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금속 감촉이 현실을 확인해 주는 듯 했죠. 밤이 오자 방 안의 소리는 시계 초침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 다른 뉴스를 보던 저녁들, 겨울마다 반복되던 침묵의 기류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은주는 무심코 화면을 밀었습니다. 전 남편 민석의 계정이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 여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화면 밝기를 낮추고 다시 올리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사진을 닫은 뒤 앱도 지웠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소리를 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잠깐 머물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알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산책, 7시 시장 장보기, 오전 은행 방문이었습니다. 메모장에는 공과금 자동이체 변경, 병원 예약, 열쇠 복사를 적었습니다. 할 일들은 작은 점으로 줄지어 있었고 점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멎으며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커튼 대신 얇은 수건을 창문에 걸어보았습니다. 바람이 들면 수건이 작게 흔들릴 것 같았고 그 흔들림이 현관벨처럼 그녀를 깨워줄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자 어둠은 깊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담요 끝을 당겨 어깨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초침은 계속 앞으로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오늘의 유일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봄비가 막 그친 오후 복지관 마당에는 젖은 흙 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주는 강의실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 강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느리게 움직였고 눈동자는 창밖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은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반짝였죠. 자리 괜찮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락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기태였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과 바늘을 매만지며 조심스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둘을 향해 따뜻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두 분 커플 되시겠어요? 봐요, 마주 앉은 게 그림 같아요. 은주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기태는 강의가 끝나면 늘 은주에게 먼저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하루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작은 찻집에서 오래된 사진 액자와 찻잔 사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태는 은주의 취미와 과거를 묻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주는 그의 말이 부드럽게 들려 귀를 기울였죠.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 뒷산을 올랐습니다. 젖은 돌계단이 미끄러웠지만 기태는 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숨을 맞췄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고 그녀의 어깨에 닿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기태는 정상에 다다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잔향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걷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얇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기태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기다리던 기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새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엿보였습니다. 딸이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은주는 그 말에 짧게 숨을 멈췄지만 위로의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그에게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커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마주쳤습니다. 복지관의 이웃들은 그들을 향해 은근한 미소를 보냈죠.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다시 봄이네요.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골목 끝 피어오른 벚꽃 향에 섞였습니다. 봄의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녹고 있었죠. 은주는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 사이에서 은주는 하얀 국화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기태의 사진은 영정 속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일렬로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냄새와 울음으로 가득했지만 은주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 그가 지금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국화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세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코트를 걸친 여자는 은주를 향해 곧장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예요? 그녀는 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자는 울분 섞인 말로 기태의 본처임을 밝혔습니다. 남의 남자 건드리고 이렇게까지 오셨네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피어오른 핏줄이 하얗게 부풀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총은 퍼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돌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향 냄새와 함께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비가 세차게 내렸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이 금세 젖어붙었지만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세상은 어디까지였을까? 그녀는 손가방을 세게 움켜쥐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가로등 불빛이 물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도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기태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자, 배우자라는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태가 숨기려 했던 삶의 한 조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 중에는 미안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거짓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폰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남의 여자가 되었네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시선은 은근히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복도 벽에 붙은 공지문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닥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아 신발 밑창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잡은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 차가워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아직 그치지 않은 창백한 하늘이 마치 자신을 닮아 보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좁은 현관에는 흙먼지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누런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시작이라기보다 또 다른 망명 같았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 오셨죠? 옆집 사는 정호예요. 은주는 깜짝 놀라 문틈을 열었습니다. 정호는 깔끔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환영 선물이에요. 향이 좋아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꽃을 받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으로 퍼졌고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정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유가 있었고 오랜 외로움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다음 날 아침에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가시죠? 혼자 가기엔 짐이 많잖아요. 그녀는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호는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며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아까운 손이에요. 솜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설렘이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고른 채소 가격을 깎아주고 대신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요. 그날 저녁 정호는 직접 요리한 찌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그는 설거지까지 말끔히 마쳤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함께 사는 일상의 잔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호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밤 산책같이 하시죠.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그녀는 점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작은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불편할 때 언제든 쓰세요.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리고 같이 장을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희미해졌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혼자 걷지 않아도 돼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뒤 정호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은주는 놀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잖아요. 그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친구 미정만이 축하의 포옹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오랜만에 안정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아주 미세한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산은 같이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은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대신 투자해 줄게요. 요즘 이율이 괜찮아요. 그녀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은주는 서류 내용을 다 읽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칠 때 이상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정호의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그 미소가 처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은주는 통장을 펼쳐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잔액이 전날보다 크게 줄어 있었죠. 몇 차례 인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금액은 생소했습니다. 그녀는 정호를 불렀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그의 지갑이 없었고 옷장에는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조각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정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가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 유리에는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종이컵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 찾으세요? 옆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호 씨요. 지난주에 급히 짐 싸서 나갔어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번져갔습니다. 머릿속에는 그가 웃던 얼굴만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사기 피해 조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 있어요. 그녀는 펜을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결혼 사기라는 단어가 문서 위에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를 지명수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그녀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옆에는 친구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은주는 눈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심장의 박동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벽에 걸린 두 사람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그녀는 웃고 있었고 정호는 손을 올려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가가 그 액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리 뒤에 비친 웃음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비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호가 남기고 간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그 위에 크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주는 다시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울 때는 우셔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고 그 눈물은 오랜 세월 쌓인 고통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젠 절대 속지 않겠어.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간절한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마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길 바라는 듯 고요히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 밖의 바람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주는 식탁에 앉아 봉투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낯익은 글씨로 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용서해 주세요. 돌려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덜컥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복지관에서 기태와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정호가 자신을 속이기 전에 이미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처음 접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약점이었음을 알게 되자 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꽃이 작게 일어났고 편지 끝이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푸른빛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고 그 연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고백처럼 혹은 작별처럼 들렸습니다. 타다 남은 재는 창가에서 부서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에 남은 그 흐름을 닦지도 않은 채 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정호 씨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파출소 대기실에서 그녀는 짧은 질문에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죠? 3월부터요. 결혼은 5월이었어요. 경찰관은 그녀의 진술서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동정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번엔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 어르신 맞습니까? 결혼 사기 피해가 사실인가요? 그녀의 얼굴 앞에 마이크가 들이밀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귀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 피해자, 결혼 사기에 1억 피해 기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 건너편에서 미정이 그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 이제 끝입니다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경찰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78세의 겨울, 양로원의 복도는
난방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창가에 놓인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희미하게 흩날렸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은주 사무실. 문을 열자 아늑한 냄새와 함께 조용한 공기가 맞아주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일기장 한 권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복지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 어르신, 식사 시간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다른 노인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들 사이에 섞여 앉았지만 대화에는 쉽게 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은빛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지사가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남기시면 좋아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자 위에 일기장을 펴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첫 페이지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은주입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긴 생의 조각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남편 민석, 연인 기태, 그리고 정호. 그들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했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내 이야기를 완성했음을 압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며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다 녹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마음이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요.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을 채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주는 일기장을 덮고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의 눈이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참 평온하네요.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담요를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조용히 움직이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기록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봄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양로원 정원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공기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전날 완성한 원고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원고 제목은 짧았습니다. 잘못은 없었다. 그 문장을 쓸 때 손끝이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넘기며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살아온 날들의 조각이 붙어 있었죠. 그 안에는 사랑, 배신, 그리고 묵직한 고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봄 소풍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분홍 꽃잎을 쫓으며 뛰어다녔고 그 모습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 시절이 있었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 몇 장이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쓸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지나간 시간들이 잠시 돌아와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미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여기 있었구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미정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좋아 보이네.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졌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마치 지난 세월의 잔상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후회돼?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요. 다 지나가야 지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커피잔 안에 온기가 조금씩 식어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지에는 그녀의 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은주.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정원 한켠에서 어린아이가 다가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은주는 꽃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예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돼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품고 천천히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봄빛에 녹아들었고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